이 그림을 주제로 야외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는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역시 삼원색의 패턴을 모티브로 활용하는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패턴은 디자인의 모티브로 활용하기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너무나 유명한 예술작품의 것인데도 이를 직설적으로 활용한 디자인은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상할 만큼 진부해진다는 것인데요. 분명 원작의 것과 같거나 유사한 패턴을 사용했는데 어째서 원작의 감동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저 그런 작품으로만 보이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림이란 예술에서 건축이나 제품의 디자인으로 장르가 변하며 일어난 문제일까요? 아니면 원작의 패턴 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장치나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기라도 한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고민은 꽤 오래전 제가 학생이었을 때 몬드리안을 주제로 한 가상의 정원을 설계하라는 과제를 받은 후에 했던 고민들입니다. 당시엔 이 과제를 통해 몬드리안의 패턴이나 색감이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가치를 찾아 설계해내고 싶었고 결국 그것을 이룬 디자인을 해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제 작품이 가졌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서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요. 앞선 영상들에선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얘기했다면 이번 영상에선 비록 학생 시절에 설계한 것이지만 저의 디자인을 얘기하며 그 시절 저와 제 작품이 가졌던 한계에 대해 비판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받았던 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해운대에 있는 부산시립미술관 테라스에 몬드리안을 주제로 가상의 정원을 설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계의 대상지가 되는 테라스의 특징은 미술관의 3층에 위치해 있고 폭 11.4m에 길이 23m의 직사각형 공간이라는 것과 양옆으로 8m 높이의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이 과제에 대한 저의 설계 목표는 몬드리안의 패턴을 직설적으로 활용해 진부해지는 것을 지향하고 그의 작품에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가치를 찾아내 경관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건 역시 몬드리안에 대한 자료 조사였는데요. 조사를 시작한 후 놀랐던 것은 몬드리안의 시그니처라 생각했던 삼원색과 수직 수평선의 패턴은 몬드리안 혼자만의 방식이 아닌 데스틸이란 큰 예술 운동이자 양식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데스틸이란 양식을 짧게 소개하자면 20세기 초 네덜란드의 유명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주도로 일어났던 예술 운동이고 1차 대전 당시 네덜란드가 중립국이었던 덕분에 다른 나라의 모더니즘과 달리 전성기를 보낼 수 있었고 당시까지 전 세계의 모더니즘을 집대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후 단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이 없어 실패한 운동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듯이 데스틸은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 있는 것만으로 그 내용과 목적이 이해될 만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한 전문가도 데스틸에 대해 그들은 예술의 최종 목적이 비극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라고 표현할 만큼 그 내용이 종교적이고 심오하다는 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왠지 이 말을 듣고 보면 그 심오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패턴과 색만을 따라 그린 작품들이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렀던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몬드리안이 이 삼원색의 패턴을 활용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결코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다행히도 당시 읽고 있던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붉은색의 베르사체, 회색의 아르마니라는 책으로 아르마니의 무채색을 언급할 때 아주 잠깐 언급되는 정도의 내용이지만 화가 몬드리안은 삼원색과 흑백으로만 그림을 그렸는데 이 5개의 색 안에 세상 모든 색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제게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삼원색과 흑백의 패턴은 몬드리안의 방식으로 세상을 가장 작은 단위로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색과 패턴은 그 세상을 상징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본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내용과 저의 해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떠나 그저 독특한 비례와 색으로 빈틈없다는 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몬드리안의 그림에서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몬드리안 정원의 주제로 활용하기 충분할 뿐 아니라 다른 설계 작품과 비교해 차별화된 설계 내용을 만들어내기에도 유리하겠다 판단해
이를 디자인의 메인 골격으로 삼고 이 개념을 어떻게 경관으로 구체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했는데요. 마음 같아선 이 패턴이 세상을 압축하고 있다는 미디어 월이라도 세워 직설적으로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지만 협상 전문가인 허브 코엔의 명언대로 가장 강한 설득 방법은 그 어떤 논리나 말도 아닌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다란 말처럼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적 구성의 공간이란 실험적 설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선을 따라 한 편의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듯 감정선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다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합쳐낼 수 있다면 주제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고민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테라스에 수심 2-3cm의 리플렉팅 굴과 데크를 만들고 그 뒤로 몬드리안의 패턴을 활용한 터널 겸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검은 상자를 둔 후에 다시 전면으로 두 겹의 벽을 세워 뒤는 가리고 하늘은 열어 두었는데요. CG로 만들어 놓으니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정원은 몬드리안을 주제로 한 것 치고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3원색의 패턴도 단 한 곳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고 수직 수평선이 아닌 사선을 활용한 데다 그마저도 정갈하지 않고 어긋나게 배치되어 있어 외형적으론 전혀 몬드리안스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설계 당시엔 몰랐지만 몬드리안이 데스틸 운동을 탈퇴했던 이유가 모임의 주축이었던 반 데스버그가 대각선을 도입하려 했기 때문이란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몬드리안스럽지 않은 작품이 어떻게 5개의 색이 세상을 압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바로 입구부터 동선을 따라 저의 디자인을 관람하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서 테라스로 나온 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진입광장이란 공간입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혹은 공원처럼 단체 관람이 있는 곳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입구 앞 공간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 공간 자체가 제 설계 내용의 차별점은 아니지만 이 광장과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미술관 내부에서 바라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분명 야외의 공간이지만 하늘만 보일 뿐 그 벽 너머의 공간에 대해 전혀 가늠할 수 없고 그저 몬드리안 갤러리라 적힌 사인과 입구 그리고 열려있는 천장을 통해 내려오는 햇빛이 노출 콘크리트의 질감을 통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상당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정원은 단순히 입구 너머의 공간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고 어느 공간에서도 다음 공간을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체 공간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몬드리안 패턴의 터널마저도 그곳에 닿기 전에는 존재조차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매 단계마다 다음 단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각각의 작은 공간들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입구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진입광장에서 입구로 들어간 후엔 몬드리안의 작품들이 걸린 폭 2.8m의 좁은 갤러리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런 그림들은 원본도 그 복제본도 정교하게 설계된 실내 환경과 조명 아래에서 관람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가상의 설계인 만큼 하늘이 열린 갤러리에서 빛, 즉 색과 관련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꽤나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인 이 검은 상자에는 어딘가 대단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겉모습과 다르게 천장의 채광창을 통해 내려오는 빛으로 몬드리안 조각을 비추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전체 동선상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원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3원색 패턴의 터널 겸 전망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공간들을 관람객의 감정선과 함께 살펴보면 밝고 넓은 진입광장에선 호기심을 자극했고 빛은 있지만 좁은 갤러리를 지나며 긴장감을 만들어냈으며 좁고 어두운 검은 상자를 통해 그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며 동시에 기대감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관람객이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긴장 상태가 된 후에 어두운 상자를 나왔을 때 3원색의 빛과 흑백이란 5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전망대 겸 터널이 눈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조각을 비추는 아주 적은 양의 빛만 있는 검은 상자를 거친 후에 마주하게 되는 3원색의 찬란한 빛의 터널은 마치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하이라이트 구간을 보여주기 전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나 주인공의 가장 힘든 순간을 보여줌으로써 극적인 순간을 더 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관람객들의 감정선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감정선은 시작부터 하이라이트인 터널을 보여준 밋밋한 감정선과는 완전히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정원은 가장 극적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통해 5가지 색의 전망대에서 미술관 밖을 내려다보며 몬드리안이 이 색들로 표현하려 했던 세상의 모든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감동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서 갑자기 끝나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선 하이라이트보단 한 단계 낮은 위계에서 감동을 지속시켜줄 프로그램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터널의 출구에는 작지만 특별한 휴식 공간을 두었는데요. 8m 높이의 벽 사이에서 2-3cm의 얕은 수심과 검은 바닥을 활용해 거울처럼 비치는 리플렉팅 풀은 오직 몬드리안 터널의 삼원색 패턴과 하늘만을 반사시키며 잠시나마 이곳을 미술관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장소로 만들어 상당히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 지나면 이 정원에서 유일하게 직설적인 설명을 적어둔 공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선이 닿는 벽면엔 이 정원의 설계 의도를 적어둠으로써 지나왔던 과정의 의미들을 전달하고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놓인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면서 출구로 나와 모든 관람이 끝나게 됩니다. 학생 때 설계했던 것인 만큼 과연 이 모든 시나리오가 의도된 대로 진행될까라는 의구심은 들지만 적어도 이 정원의 동선을 따라 시나리오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극적으로 몬드리안의 지향점을 감상하고 그 본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나름대로 잘 표현된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디자인은 그 한계 또한 명확해 보입니다. 식재가 없으면 조경이 아니라는 인식을 과하게 의식한 목적과 기능을 알 수 없는 공간이나 소재와 마감, 공법에 대한 실무적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이 디자인의 단점이나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설계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문제는 저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데요. 그 한계가 무엇인지 네덜란드의 한 재력가가 살았던 집을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